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2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뇌가 뭐냐고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공통된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입니다. 여러분은 메모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활용하시거나 삼성 노트, 애플 메모 앱 같은 기본 어플을 사용하실 겁니다. 조금 더 메모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노션, 에버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종이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디에 메모하든지에 관계없이 메모에 놓고 잘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잘 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모가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거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더라 생각하고 그걸 찾느라 오히려 더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메모를 해요. 그런데도 메모를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냐?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인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메모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도대체 메모를 어떻게 하길래 제2의 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그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법 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노트를 쓰냐, 휴대폰을 쓰냐,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책에서는 하나만 써도 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써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필요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메모법, 메모 도구들을 관통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실행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메모는 실행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그리고 필요한 방식으로 메모를 해야지 써먹지도 않을 걸 메모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실행에 필요한 메모를 할 수 있냐? 책에서는 4가지 방식을 제안합니다. 세컨드 브레인에서는 그 4가지 방법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코드라는 단어로 제시합니다. 미국 애들은 앞글자 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코드가 뭐냐? 첫 번째, capture, 수집. 두 번째, organize, 정리. 세 번째, distill, 추출. 네 번째, express, 표현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apture, 수집입니다. 수집이면 당연히 메모할 정보를 모으고 기록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건 수집이 강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저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정보 강박증에 불과하다. 좋은 의도로 콘텐츠를 쌓아놓지만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우리가 업무나 자기개발 혹은 글쓰기 이런 데 쓰려고 막 이것저것 자료를 모을 때가 많죠. 인스타에서 다시 보기 저장을 해놓거나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추가를 해놓거나 하는 행위도 전부 메모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행위는 그냥 정보 강박입니다. 혹시 나중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장하는데 실제로 써먹는 빈도는 극히 낮습니다. 이건 좋은 메모법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단순히 메모 적는 사람이 아니라 메모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지금 미래의 자신에게 찾기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지식을 선물하고 있다. 별 생각 없이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메모하다 보면 정보가 지나치게 쌓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 찾아보는데 2배의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런데 마인드를 좀 바꿔서 미래의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선별해서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할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맞나? 이렇게 필터링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때 필터링의 기준이 뭐냐? 말씀드렸던 실행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여러분이 해야 할 때 실행에 필요한 정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수집하라는 거죠. 우리가 써먹지 않을 정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보는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뿐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만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야 나중에 정보를 찾을 때 이거 어디다 뒀더라 하고 메모 어플, 컴퓨터 폴더, 노트 찾아 뒤지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입니다. 보통 정보를 정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주제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주제를 기준으로 정보를 나누면 앞서 말씀드린 실행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면 실행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패러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까 코드가 자료를 수집하고 메모함에 있어서 대원칙이었다면 이 패러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패러가 뭐냐? 첫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자원, 네 번째 보관소입니다. 프로젝트, 지금 당장 여러분이 참여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프로젝트 폴더만 들어가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쓸데없는 정보를 탐색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영역은 뭐냐? 당장 프로젝트에 써먹을 정보는 아닌데 중요한 걸 내 인생 영역에 따라 분류해 놓으라는 겁니다. 가령 인생의 영역을 가정, 직장, 자기개발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 영역에 맞게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 자원은 특정 영역에 당장 해당되진 않는데 나중에 어딘가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 독서 노트라든지 콘텐츠 링크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자원 탭에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보관소는 앞에 저장해 놨던 정보들 중에 이미 사용했어, 한동안은 안 쓸 것 같아, 이런 오래된 정보를 저장소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메모 어플을 사용하시면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라는 하위 항목을 만드라는 말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제 메모 어플 폴더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Area, Resource, Archive 이렇게 4가지 폴더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했던 거 아니고 이 책 읽고 바꿔봤어요. 자, 보시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원데이 클래스, 메신저, 전자책 이렇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별로 또 하위 폴더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영역 안에서는 개인, 북토크, 자기개발 이렇게 또 하위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폴더 트리를 짜라는 말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신 이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영역 파트에서 직장이라는 하위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혹은 마침 내가 지금 생산성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폴더에 그 생산성 관련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당장은 내가 이 영상 내용을 써먹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resource, 자원 폴더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정보를 정리할 때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 이 4가지 하위 폴더를 만드신 다음 그 안에 정보를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중심 분류가 주제별 분류 방식보다 좋은 이유는 일단 프로젝트 폴더에 중요한 정보가 다 모여 있겠죠. 그러니 정보 탐색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해 봤더니 직장인이 엉뚱한 곳에 보관된 메모나 기록, 파일 같은 걸 찾느라 1년에 76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지식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26%의 업무 시간을 정보를 찾고 통합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사용해서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그 중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딱 발견하는 경우는 56% 뿐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5일을 근무하면 그 중에 하루는 정보 찾느라 낭비한다는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땅을 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당장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 이 기준에 따라 메모를 남겨놓으면 당장 필요한 건 프로젝트 폴더를 뒤지면 나오죠. 거기 없네? 그러면 영역 폴더에 들어가서 하위 항목을 뒤져보면 되고, 야 여기도 없네? 그러면 그제서야 자원, 저장소 폴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제별로 정보를 분류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저장소, 자원 폴더에 가서 뒤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9배 더 걸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보를 정리할 때 기준은 실행입니다. 실행을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선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추출입니다. 추출은 우리가 수집해 놓은 정보 중에서도 엑기스를 추출하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책 내용이 너무 좋다고 책 내용을 전부 다 필사해요. 그러면 필요할 때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싹 다시 읽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 쳐놓고 하이라이트 친 부분 중에서도 인상 깊은 내용들은 따로 타이핑을 해놓으면 되겠죠. 실제로 제가 독서 내용을 요약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정보를 나중에 사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유튜브 영상이 유익해서 그 영상 링크를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영상이 2시간짜리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저장해 놨지? 뭘 메모하려고 한 걸까?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메모 안에 그 영상 안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담긴 시간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핵심 내용을 글귀로 옆에 요약을 해 놔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그 영상을 활용할 때 빠르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계별 요약에 들이는 노력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미래의 메모를 쉽게 찾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활용할 준비가 된 형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없다면 아예 갖고 있지 않은 편이 낫다. 메모를 해야 한다 해서 링크 하나, 파일 하나 떡하니 넣어놓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책이나 강의를 전체 타이핑할 게 아니라 당장은 귀찮더라도 정말 핵심 내용만 기록하고 메모해야 정보의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앞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추출했죠. 그렇다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표현하고 뭐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즉, 실천하라는 거죠. 글을 쓰든 유튜브 영상을 만들든 팀에서 발표할 때 써먹든 제발 인풋만 하지 말고 좀 아웃풋을 하라는 겁니다. 제발 어디든 쓰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컨드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컨드 브레인의 목적이 뭐냐? 저장이 아닙니다. 사용입니다. 지금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단 하나라도 지식을 더 표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연구만 하는 대학 교수보다 부족한 지식이라도 널리 알리는 유튜버들이 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세상입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그냥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메모를 통해 인풋만 하지 마시고 그 인풋한 정보를 활용해서 아웃풋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성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메모를 잘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모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제2의 뇌, 세컨드 브레인이라 부를 정도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합니다. 이를 위한 메모의 비결은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드였습니다. 수집, 정리, 추출, 표현. 수집할 때는 실행에 필요한가를 기준 삼아 프로젝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에도 4가지 방법이 있었죠. 패러, 프로젝트, 영역, 자원, 저장소. 핵심은 정보를 수집할 때 단순히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그 외의 정보는 영역, 자원, 저장소의 영역으로 나눠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정보들은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뭔가 생산하고 표현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메모와 기록을 활용해 인생을 바꾸는 법입니다. 세컨드 브레인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기록을 올바로 활용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으시는 분, 기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